자, 거부에 대해서 위원회가 취소했어요. 또는 무효 확인했다. 거부에 대해서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죠, 위원회가. 자, 그러면 이게 기속력이 있어요. 49조 1항 행정심판부 49조 1항에 따르면 이 인용 재결은 기속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기속력 중에 하나가 이 거부나 부작위는 신청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기속력 관점에서 취소 무효 확인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돼. 신청에 대해서. 그다음에 처분 명령 제기 나오면 다시 처분하거나 그 다음에 부재하게 하고 있지 말고 이 신청에 대해서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처분할 의무. 의무가 발생하죠. 이게 행정청에 피청구인 행정청에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죠. 행정청이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고, 근데 만약에 처분을 안 해,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해, 그러면 이 인용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들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인용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할 것이냐에 있어서 50조 2는 간접강제죠. 간접강제로서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신청해? 행정시간 청구인이겠죠. 청구인이 신청한단 말이죠.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즉시 100만 원을 신청인에게 또는 청구인에게 배상해줘라. 100만 원 배상금. 그 돈 또는 1월 31일까지 처분하시오. 만약에 안 하면 100만 원. 이걸 간접강제라고 하죠. 뭘 간접적으로 강제해? 이거를. 처분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단 말이죠. 처분 안 해? 100만 원. 1월 30일까지 처분 안 해? 100만 원. 간접적으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강제한다고 하죠. 간접강제라고 하죠. 간접강제. 50조 2에 있고, 50조에는 뭐가 있냐면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이 있죠. 직접처분.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이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제 또 신청을 해. 그럼 위원회가, 근데 이건 없어 봐죠.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어. 아래쪽에만.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 쫙 해서 여기는 없고 이쪽에 이거. 처분 명령 재결. 무슨 심판이었죠? 처분 명령 재결은 음행 심판에만 있는 거야. 처분 명령 재결은 음행 심판에만 있는 거예요. 취소 심판, 무효 심판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건데 일단 신청을 요합니다. 직구는 못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지. 제가 안 해준대요. 뭐야? 이거 처분 의무. 처분을 안 한대요라고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위원회 말을 쌩까고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위원회에서 시정을 명하죠. 1월 31일까지 처분하시오. 이게 이제 시정 명령이죠. 근데 1월 31일이 넘었어. 2월 달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어.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처분 안 해. 그러면은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누가? 위원회가. 뭐에 대한 직접 처분이? 여기에 대한. 신청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얘가 신청 처분해줘야죠? 안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처분을 직접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허가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허가, 건축허가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직접 처분이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인용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인용 재결의 기속력.
인용재결의 기속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저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좀 더 복잡하죠. 이거보다는. 일단은 행정소송법 3조의 행정소송의 유형이 행정소송법 제3조 유형이 항고, 무효, 무효는 여기지, 그럼 여기.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건 4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4조.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 소송, 기관 소송이죠. 이게 이제 3조의 4가지 소송 유형이죠. 4가지 소송. 뭐에?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4가지. 이 중에 항고소송은 이거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이죠. 이게 4조에 나와 있죠. 이게 항고소송이고, 이건 처분, 얘는 처분 부작위. 음행 심판은 있지만 음행 소송은 없죠. 그렇죠? 음행 소송은 없고 부작위 확인 소송만 있어요. 처분 부작위. 당사 소송. 이건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 처분에 부작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것은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 또는 이행해달라는 소송이죠. 근데 왜 당사자냐면 법률관계는 쌍을 구성하죠. 국가 황랑기, 황랑기와 국가가 있어. 근데 만약에 국가에 공법상 의무가 있어. 황랑기는 권리가 있고, 그럼 황랑기가 이 권리를 확인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든지 또는 국가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해 주세요라고 당사소송을 제기하죠. 근데 왜 당사자냐? 상대쪽 당사자죠. 법률관계는 이와 같이 권리, 의무, 법률관계를 구성했을 때는 상대쪽이 있단 말이죠. 상대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죠.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요. 당사장.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법률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 또는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켜 당사소송이라고 하죠. 민중소송은 이거는 주관소송이라고 해요. 이 둘은. 그래서 주관적 권리를 전제로 한다면 법률상 이익. 아까 배웠던 법률상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지 주관적 공권이 성립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객관소송이야.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소송이에요. 객관소송. 객관소송이죠. 관악구청장이 갑에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어.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특혜를 준 거야. 그리고 점용료 겨우 10원이래.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애는 1년에 100억이야. 이익은 100을 얻는데 점용료는 10원이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뭐 구청장 친구라든지 또는 뭐 이해관계자야.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그러나 갑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이익을 받았으니까 구청장도 좋아해. 그래서 감사를 청구해. 지방자치법상 감사를 청구해. 감사를 청구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해. 근데 감사 결과상 이거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는데 안 해. 응? 이행을 안 해. 관악구청장이. 그랬을 때 관악구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주민이 이 감사 청구한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이것의 취소를 구한단 말이에요. 도로 점용허가 취소죠. 그런데 이게 나의 권리는 아니죠. 도로 점용이. 내 도로가 아니야. 지자체 도로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되지는 않단 말이죠. 나는 그냥 주민이지. 관악구 주민일 뿐이지 내가 이 도로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이 도로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도 아니야. 뭐 경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그냥 시민이야. 관악구 주민이야. 그때 법률상 이익이 없죠. 근데도 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예? 이 민중소송은 이와 다르게 항고소송이나 당사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옹고적결을 가져요.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면 옹고적결을 못 가져. 그러나 민중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대신 45조에 따라서 행정소송법 법률에 규정된 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대신 여기서는 감사청구한 주민이죠. 관악구 주민. 감사청구한 관악구 주민이라는 법률이 정한 자만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대신 법률상 이익을 요하진 않아. 법률상 이익을 요하진 않아. 그게 민중소송이죠. 이게 민중소송의 대표가 뭐냐면 이게 주민소송이야.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 물론 뭐 선거소송 이런 것도 있겠죠. 선거인들이 제기하는. 그다음 기관소송. 지자체 기관들 간의 이제 권한의 범위, 존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는 대표적인 건 이거지. 지방의회의 재의결. 그러면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대법원에 제소합니다. 뭐 그래서 재의결에 대해서. 재의결이 뭐라고 해서 법령 위반이다. 법령 위반이다. 이건 관악구 의회, 이런 관악구 정장. 지자체 기관이죠. 지자체는 관악구, 지자체 기관, 지자체 기관으로서 의결 기관, 의회, 의결 기관이 의회죠. 의회가 어떤 의결을 하죠. 의결기관, 지자체장은 집행기관, 지자체장은 집행기관, 지자체장은 집행기관, 지자체장, 관악구 정장, 지자체장. 이걸 기관소송이라고 그래요. 기관소송. 그래서 지자체는 관악구고 지자체 기관으로서 뭐가 있어요?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있어. 그래서 지자체 의결기관인 의회 재의결에 대해서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죠. 기관소송이 돼버려요. 이거랑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조 4호인데 이게 3조 4호의 단서에 가보면 행정소송법 3조 4호의 단서에 가면은 헌법재판소법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재 관장사항은 기관소송에서 제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헌재법상의 관장사항, 헌재 관장사항,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 유명한 고난쟁이 심판이에요. 고난쟁이 심판과 기관소송과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야. 고난쟁이 심판은 지자체만을 전제로 하면 지자체 상호간은 돼요. 이건 돼. 관악구 서초구, 관악구 서울시 이렇게는 돼. 이게 지자체 상호간이죠. 서울시도 지자체고 관악구도 지자체죠. 이거는 되는데 지자체 기관 간은 안 돼. 이 내부적인 관계. 지자체 관악구 내의 이 관계. 의결기관 집행기관은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관악구라는 하나의 행정주체 내에 지방 관악구 의회가 있는 거고 관악구청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악구라는 행정주체 내에 뭐가 있어요? 관악구 의회와 관악구청장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행정주체가 아니야. 얘는 행정청이고 얘는 의결기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니야. 근데 서울시는 지자체죠. 이거는 고난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관소송이 안 되는 거야. 기관소송이 안 되는 거야. 뭐가 되죠? 고난쟁이죠. 그래서 고난쟁이 거라면 헌재관장사항이 고난쟁이의 심판에 해당해. 헌재관장사항이야. 그러면 기관소송이 안 되는 거야. 기관소송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서울시나 관악구 간에 고난에 관한 다툼이 있어. 그래서 관악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기관소송은 안 돼. 대법원에 못 가. 이거 못 가. 이게 대법원에 못 가.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야. 헌법재판소. 그런데 이건 안 돼. 관악구 의회랑 관악구청장 간에 고난 분쟁이 발생, 고난쟁이 심판이 안 돼. 왜? 고난쟁이 심판은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만 돼. 지자체 상호간에.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만 되는 거지 지자체 내부 기관 간의 고난 분쟁 때는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고난쟁이가 안 되지.
권한쟁이 안 되니까 기관소송으로 가나 이거 말이에요. 이거. 지방의회죠. 관악구의회가 제기했죠. 관악구의회가 제기했죠. 관악구청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 왜? 관악구의회랑 관악구청장은 하나의 관악구라는 행정주체 내부적 기관 간의 문제지 독립적인 행정주체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가 지자체 상호간의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뭐로 가는 거야? 기관소송으로 간다. 기관소송으로 간다. 기관소송으로 가는 거야. 어? 그래서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의 관계지. 그러니까 권한쟁의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예? 헌법에서는 이제 통치구조 파트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은 보충성을 놓고 난다. X인 거야. 왜? 오히려 우선적인 거예요. 오히려 기관소송이 보충적인 거예요. 그죠? 권한쟁의가 안 되면 그제서 기관소송인 거지. 거꾸로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헌법성과 항고성 거꾸로 했죠. 헌법성과 항고성 봐봐요. 그건 거꾸로지. 그건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이죠. 아까 했지만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게 보충성 요건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항고소송이 되면 헌법소원이 안 돼. 안 돼야 되지. 그럼 헌법재판을 갖는 헌법소원은 보충적인 거야. 보충적.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은 2차적인 거란 말이야. 2차적. 그렇지만 헌재가 갖는 권한쟁의 심판은 보충적 2차적인 심판권이 아니라 1차적 심판권이에요. 먼저 권한쟁의 심판으로 검토해 봐야 돼.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되면은 기관소송으로 못 가. 근데 권한쟁의가 안 됐을 때 기관소송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은 보충성을 요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는 거야. 여기서는 헌법재판소 우선적이야. 여기는 헌법재판소가 우선적이지 않고 대법원, 법원이 더 우선적이야. 서초동이 우선적이야. 서초동, 여기는 종로구.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헌법소원에서는 종로구가 밀려요. 2차적이야, 2차적. 응? 근데 권한쟁의는 종로구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헌재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관소송이죠. 근데 이게 45조가 다 적용돼요. 그래서 둘 다 열기주의야. 열기주의. 법률이 정한 자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열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게 45조야. 45조. 이건 개갈주의죠. 이건 주관소송은 개갈주의. 아까 말씀드렸어. 개갈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문제가 된다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개갈주의고. 근데 객관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따로 요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돼요? 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왜냐면 만약에 열기주의가 아니면 그냥 무한소송이 돼버려요. 무한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소송이 남발돼 버리면 이게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자기 권리랑 관계없이 또 열기주의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소지해버리는 거야. 관악구청장의 모든 행위에 대해 다 소지해버리면 일을 못해. 법상 이게 없는 자들이 막 소지해버린단 말이야. 법원도 마비되겠지. 왜? 소송이 수십만 건, 몇백만 건이 들어와 버려. 그러면 어떻게 재판해 주겠어요? 응? 소송이 남발돼가지고. 소송 남발의 우려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미 소송 남발되기 힘들어요. 왜? 왜 주관소송은 소송이 남발되기 힘들죠? 법률상 이익을 요한단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면 소제기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소송 남발을 처음부터 억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민중소송이나 이런 기관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 않아. 근데 그냥 그럼 마음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소송 남발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법은 다 마비돼 버려. 그래서 이 경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정한제 한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따로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네? 뭔지 알겠죠? 그래서 객관소송은 열기주의야. 민중기관소송 열기주의고 항고 당사소송은 개갈주의야. 법률상 이익만 있다라면 굳이 법이 정한 경우에 법이 정한제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건 아니야. 여기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지. 여긴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이 정한제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X. 여기는 법률상 이익을 요한다. X. 거꾸로 그래. 여기 법률상 이익을 요하는 거고 이거는 주관소송은 그게 주관이야. 주관. 그래서 여기는 법률상 이익을 요하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 조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조항이 다 이거야. 취소 조항이 한 70%, 80% 정도 조항을 차지해. 응?
그 다음에 무효치 부작이나 당사소송 조항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야. 38조에 이걸 준용한다. 취소성이 쭉 나열되는 거야. 뭐 쭉 나열돼. 취소성이 뭐 11조, 12조 막 쭉 나열되고 12조부터 시작하나? 정확하게 취소성이? 그러겠다. 취소성 조항이 12조부터 37조까지 쭉 나열돼. 여기까지. 30조 쭉 나열돼. 그리고 38조에 가서 뭐 몇 조항 없다 막 얘네들은 뭐죠 몇 조항이 없이 그냥 취소성 조항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34조 간접강제 34조까지 갈 건가? 이건 34조까지인지 뭐 하여간 그래. 대부분의 조항이 취소성이야. 그래놓고 이제 뭐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작 확인 소송 여기도 원고적격 주행이 있구나. 그지? 35조, 36조가 원고적격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변경 등이 37조 있고, 그러네. 38조가 준용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효나 부작위 확인 소송은 조항이 무효 쪽에 한 조항, 부작위 쪽에 한 조항, 그 다음에 소위 변경에 대한 한 조항, 그 다음에 준용조항, 이것밖에 없어. 당사자도 몇 조항 안 돼요, 이게. 응? 민주성은 더 적고. 다 이를 준용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취소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취소성 조항으로 이제 주로 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법 체계가. 행정소송법 조항을 잘 읽어보면 일단 구조부터 잘 보고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 행정소송법 조항을 자꾸 갖고 다녀야 돼. 행정소송법 조항을 자꾸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소송법이 눈에 들어와야 돼. 결국 행정소송법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하자면 들어오면 행정법은 끝나는 거예요. 행정법 총론이라는 건 결국은 결론이 뭐냐? 행정소송법이야. 한마디로 행정소송법을 위한 내용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행정소송법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좀 암기할 내용 이런 거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행정소송법 조항이 중요하다 이겠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제기된단 말이죠. 소가 제기될 때는 이제 뭐 원고적격, 피고적격, 뭐 소의 이익, 제소기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전치주 요건, 전치요건, 그 다음에 처분 적격성, 처분이냐 아니냐, 대상 적격성, 처분이 아니냐 이런 걸 갖춰서 소를 지게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요건이 있는데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라면 법원은 각하하지. 각하하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지. 근데 만약에 이런 요건을 갖췄다라면 본안의 심리에 들어가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를 하게 되지. 여부를 심리를 해서 원고 입장에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용하는 재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이유가 없다라면 적법이니까 기각 판결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사정 판결도 있죠. 이유가 있지만 취소하자니 이거 머리 아프다. 이유가 있지만 취소하자니 공공모리 관점에서 크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사정 판결도 넓은 의미의 기각이죠.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기각이죠. 사정 판결. 내용적으로는 인용인데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돼버리죠. 사정 판결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소가 제기됐어요. 일단 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서는 이거 심리를 하겠죠. 요건 심리를 먼저 하죠. 요건 심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죠. 요건 심리는 직권 심리예요. 이 직권 심리의 주어는 법원이죠. 법원이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직권을 심리한단 말이에요. 즉 당사자 원고피고가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되게 보통은 요건은 피고 측에서 문제를 삼겠지. 피고 측에서 저 소재기가 제소기간이 지났는데요. 원고적격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고 측에서 먼저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원고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둘 다. 얘가 얘기를 안 해. 분명히 소익이 없는 것 같은데.
풀명의 소익이 없어. 면허정지 기간이 지났어. 면허정지 30일인데 30일에 면허정지가 어제 끝났어요. 근데 오늘 법원이 보니까 그러면 면허정지 취소할 일이 없잖아. 왜? 이미 운전하고 있잖아. 31일차가 돼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일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피고인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안 해. 그래도 법원이 직권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고 측에서 저거 소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익이 없으니까 각하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장을 피고 측에서 안 할 때 주장 책임이 있는 거죠. 주장 책임이 있단 말이죠. 자기 유리한 주장을 서슴없이 주장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요건 심리 등을 하게 되는데 주장 책임이 있는 자가 만약에 주장을 안 하면 심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특히 본안 심리는 그래. 본안 심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직권 심리이기 때문에 주장을 안 해도 심리할 수 있다는 거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요건 심리의 특징이죠. 요건 심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직권 심리에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하는 거고 요건이 충족되면 본안 심리에 들어와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를 하겠지. 이건 원래는 당사자주의예요.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온고 피고가 맞짱 뜨는 거야. 온고 피고가 맞짱 뜨는 거란 말이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 책임이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없다라고 보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음주운전 했다. 그래서 면을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원고가 자기 유리한 주장을 해야 한단 말이죠. 나 음주운전 안 했다는 둥. 나 그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시킨 거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운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 시간에. 운전 자체를 안 했다면 음주운전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겠죠. 자, 운전운전 자체 그럴 거 아니야. 운전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했겠어. 난 운전한 적이 없다. 그 시간에 강의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돼. 내가 주장을 해도 안 해. 그럼 그거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주장을 안 하면 내 유리한 주장 사실이 없다고 보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피고 측에서 자기 유리한 주장을 해야 한단 말이죠. 유리한 주장 해야지. 그렇죠?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둥, 거부했다는 둥, 그래서 나중에 혈액을 채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0.8이 나왔다는 둥, 이런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면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법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 청구하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라면 이게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유리한 주장일 텐데 서울경찰청장이 피고로서 음주 측정 거부 했던 사실을 주장을 했는데 안 해. 그럼 바보지 뭐. 그럼 이게 없다고 보고 이제 진행되는 거야. 그럼 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럼 음주운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논쟁이 붙었어. 음주운전 했다 안 했다. 물론 이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겠죠. 이쪽은 했다고 하고. 그럼 이게 입증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피고 측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운전했다라는 사실에 입증을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호흡 측정 결과가 있겠죠. 호흡 측정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음주 측정 거부했다라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호흡 측정 결과 또는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측정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를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랬다면 법관이 그러면 피고 측에서 음주운전 지금 온거했다는 얘기인데 그 호흡 측정 결과라든지 혈액 측정 결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대.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입증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 있지 뭐죠. 그럼 어떻게 돼? 입증 책임을 지는 사가가 입증을 못하면 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부정돼 버려. 당연한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음주측정 결과가 없다든지 혈액 측정 결과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했다.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게 음주운전 했다는 팩트 사실. 이 사실이 부정이 돼 버리는 거야. 예?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죠. 그럼 면허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 위법 취소가 돼 버리지. 위법 취소가 되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지. 입증 책임. 지금 법정에서 핵심이 음주운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겠죠. 면허 취소를 했을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 취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음주운전 했다 안 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겠어요? 음주운전했다는 것은 원고가 있어요? 피고겠어요? 피고겠죠.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는 게 좀 웃기잖아. 그래서 피고 측에서 이게 호흡 측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 당시 얘가 호흡 불었는데 여기 호흡 측정 결과 0.8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럼 법관이 봐가지고 호흡 측정 결과를 신빙성이 있다라면 그걸 수용해서 그럼 음주운전 했네요. 했으니까 면허 취소가 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없대. 그러면 이제 취소하겠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입증층을 피고가 진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가 했어. 입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제 원고 측에서 또 이제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여기서는 자기 졌어, 밀렸어. 근데 이유를 제시한 적이 없다. 뭐 사전 통지한 적이 없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면허 취소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럼 원고가 이걸 주장해야겠죠. 그러니까요. 나 음주운전 좋다. 이제 음주운전 내가 밀렸어. 그럼 음주운전 한 것은 뭐 그래 좋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겠죠.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원고 측이 했다 할지라도 면허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상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위법입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뭘 입증해? 무슨 말이냐? 이유 제시했는데 그럼 뭐가 있겠어요? 처분 문서가 있겠죠. 그래서 문서로 하는 거야. 행정절차법상 처분은 뭐로 하죠?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라면 긴급할 경우는 빼놓고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죠. 자, 문서로 발송한 적이 있다. 그럼 문서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 번호 다 있겠죠? 그래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도로교통법 몇 점에당 근거도 써줬고 몇 월 며칠 날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면허 저쪽 해가지고 취소합니다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될 거란 피고 측에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법정에 그런 다툼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당사자가 맞짱 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변론 절차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법원은 심판관으로서 손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은 선수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아니야. 축구 선수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라 심판이야. 축구 심판이야. 축구 심판 역할을 해야지 선수 역할을 하면 안 돼. 감독 역할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당사자주의라고 하지.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증거 제출, 주장, 입증 책임, 입증 이런 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당사자주의라고 하지. 당사자주의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편을 들면 안 돼. 한쪽 편을 들면 안 돼. 원고 편, 피고 편을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겠지. 공정하게 축구 심판처럼 제3자로서 심리를 진행해야 돼. 그걸 당사자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직권 심리주의가 규정돼 있어요. 어디?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 27조에 직권 심리가 규정되어 있다 이게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사주의인데. 직권 심리주의가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기록에는 나와 있어. 현치라고 표현하죠. 기록에는 현출되어 있는데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이 말이야.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송 당사자가 주장을 안 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기록이 현출된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겠죠. 이게 대법원의 해석이야. 뭐에 대한? 직권 심리주의 조항에 대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뭐가? 법원이. 그럼 당사자주의와 충돌한단 말이죠. 당사주의는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하는 것이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 당사주의상 당사자가 주장 책임이 있는 거잖아. 주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근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주장하지 아니한 것도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행정소송법에. 근데 그거를 대법원은 좁게 해석한다. 왜 좁게 엄격히 해석하죠? 이걸 만약 확대 해석해버리면 당사자주의라는 본래의 소송 구조와 대립하게 된다. 모순되게 된단 말이죠. 모순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좁게 해석함으로써 보완적 의미로, 애적 의미로 뭐에 대한? 당사자주의에 대한 보충적 의미로, 애적 의미로 보충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미 소송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서로 이제 증거 자료도 제출하고 뭐 소송 자기 유리한 자료 같은 거 제출했겠죠? 거기는 분명히 나와 있어. 예를 들면 뭐 호흡 측정 결과 이런 거 다 첨부돼 있단 말이야. 호흡 측정 결과도 첨부돼 있고 뭐 혈액 측정 결과 이런 거 다 첨부돼 있고 그다음에 처분 문서도 당연히 현출돼 있어. 거기 뭐 이유가 써져 있어. 이유가 분명히 써져 있어. 도로교통 몇 점 해당에 따라. 근데 멍청하게 피고 측 변호사가 술을 처먹었는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해. 얘는 이게 이유 없다. 이유 제시 안 했다 이렇게 했어. 원고 측 변호사는. 이유 제시도 안 하고 말이야. 여기 면허 취소하니까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법관이 피고 측 변호사가 뭐 할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술 먹고 그냥 어제 술 먹고 머리 아픈가 봐. 그 점점점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니 이유 제시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점 말을 안 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엄한 소리에 피고 측 변호사가 그럼 답답하지. 근데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 처분 문서에 보니까 이유가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직권 심리해 줄 수는 있다 이게야. 근데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까지 이거 주장도 안 한 것까지 직권 심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죠? 기록이도 없어, 주장도 안 해. 그걸 가지고 심리해 버리면 이건 직권지가 원칙이 돼 버리고 당사지가 폐기되는 거야. 그래서 법원이 피고편 드는 거야. 피고편. 피고는 가만히 있으면 돼. 법관이 심판이자 축구 선수 감독이자 다 그래 피고 측에. 그래서 그냥 맨날 호루라기 불어. 온 거 뭐라고 하면 호루라기 확 불어가지고 페널티킥 선언. 무조건 반칙이야. 온거가 움직이면 반칙이야. 움직이면 반칙이고 그냥 페널티 라인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호루라기 불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피고 이겨버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헌법상 양자의 공격 방해를 충분히 줘야 돼. 변론 의견을 주고 법원은 여기서 공정한 제3자로서 심리를 진행해 줘야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죠. 그 때문에 당사자주의가 당연한 거예요. 소송에서. 그렇잖아요. 형사소송에도 마찬가지죠. 검사와 피고 간에 변론 절차를 충분히 보장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지. 법관이 공판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지 미리 사전에 다 판단을 끝나고 들어가서 심리해버리면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그렇기 때문에 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야.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비소송사건 절차 이런 것도 있긴 하지. 직권주의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특이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알 필요 없고 하여간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주의를 확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매우 좁게 해석한다. 직권심리주의 조항이 있어야 규정이 행정소송법상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 매우 협소하게. 왜? 당사자주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면 실제 판례에 보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원고가 군인이야. 군인이고 피고는 국방부 장관이든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상군인이다. 내가 공상군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비공상장이다. 라고 봤어요. 공상이라는 것은 공무 수행 중에 업무 수행 중에 다쳐서 장애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공상균 인정되면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겠죠? 근데 비공상이란 뭐예요? 놀다 다치다는 한마디로. 업무랑 관련 없이 너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놀다 다친 걸 가지고 왜 그래? 놀다 다치고도 비공상이니까 한 푼도 못 해주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상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해당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피고 측이 비해당 결정을 했어. 공상군인이 아니라는 거지. 비해당 결정. 그래서 여기다 취소송 제기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니까 이게 공무상 약이 될 수 있다면 공무상 어떤 과정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고 이게 장애가 발생한 거야. 장애가 발생한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법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고 측의 핵심은 뭐냐면 공상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공상이 아니다. 놀다 다친 거다. 그래서 공상군인에 해당한다는 거 못 받아들였다. 비해당 결정이다. 라고 하는데 법원 입장은 뭐야? 아니 공상이야. 이렇게 답답하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공상은 맞는데 이게 과실이 경합돼 있다. 이게 공무상 업무랑 과실이 경합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까불다 다치다 까불다. 시경하면 너 이제 훈련 나가서
훈련 나가서 저기 지뢰지대 들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저기 낭떠러지가 날아가지 말라는데 얘가 지금 까불다가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미확인지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밟은 거야.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고 말이야.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왜 거기 들어가서 무슨 뭐 약초캐로 들어갔나? 도덕? 도덕 냄새가 난다? 뭐 그런 게 있잖아. 군대 가면 도덕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도덕캐로 들어갔다가 그냥 다친 거야. 그 지도 인정했어 보니까 초반에 왜 그 미확인지를 풀면 교육 받았을 텐데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왜 그쪽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도덕 냄새가 나가지고 저도 홀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밟은 게 지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실이 경합됐구나. 경합됐구나. 그래서 비해당 결정 잘했어. 기각.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 이게요. 일단 피고 측에서는 공상이 아니란 얘기만 했어요. 이게 과실 경합 얘기를 안 했어. 공상에 따른 인과관계성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인과관계성을 이게 공상에 따라 다친 게 아니라 공무상 업무랑 관련해서 다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다친 거다. 이렇게만 했겠지. 과실경합 얘기를 안 했어. 과실경합 얘기를 안 했어. 근데 기록에도 또 없네. 기록에도 정확하게 현출돼서 제출되지 않았어. 얘네가 바보처럼 제출 안 한 거야. 그런데 법원이 야, 공상은 맞다. 인과관계는 맞다. 야, 이게 지금 인과관계는 맞아. 인과관계는 맞는데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래서 비해당 결정할 만했다. 비해당 결정할 만했다. 비해당 결정 위법 부당 아니다. 위법 부당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고편을 들어준 거지. 2심 법원이. 그래서 대법원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하는 말이 이 말이야. 이거 직권심사다 이게. 직권심사다. 이렇게 본 거야. 이거는 당사주의, 변론주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다. 그렇죠? 왜 기록이 현출돼야 되는데 기록이 현출된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가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 기록에 나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당사자가 주장한 것도 아니었는데 법관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응? 법관이 온거한테 물어봤다든지 법정에서 하는 거죠. 그럼 왜 거기 들어가셨어요? 뭐 도둑 냄새가 나서 들어갔다는 등 그래? 뭐 저런 주장하지? 라고 하는데 안 해. 피고 측에서. 그러면 기록에도 없지. 당사자가 주장도 안 하지. 근데 그걸 가지고 심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가. 이것은 26조인가? 직권심리가? 27조인가? 26조의 직권심사주의 한계를 벗어났다. 라고 해서 위법한 판결했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입장이야. 대법원 입장이야. 그래서 다시 판해라 라고 백시켰단 말이죠. 파기시켰단 말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안심리 내용 그거야. 본안심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본안심판할 때 이제 피고 측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분 시에는 사유가 좀 약간 불투명한 사유가 있었어요. A 사유로 이런 처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갔더니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서 피고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피고 측에서 A 플러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다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느냐가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처분 사유를 재판 도중에 피고 측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예요.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를 말 그대로 추가 변경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된다라면 A 플러스 사유를 가지고 심리를 진행시켜 주는 거고 아니면 A 사유로만 심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동일성이에요. 이 A 사유랑 A 플러스 사유가 동일성이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동일성이 있으면 A 플러스 사유로 추가해요. 그 다음에 동일성이 없으면 A 사유를 가지고 심리하고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환경 보호다. 주거의 쾌적한 생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의 보장, 그다음에 뭐 저기 주변에 이제 보호 가치 있는 산림의 보호, 뭐 저기 국립공원 보호,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게 동일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환경보호 안에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국립공원의 그 기능의 유지 이런 것과 뭐 환경보호랑 쌤쌤이지 뭐 그런 경우라면 이거 가지고 심리를 진행해줘요. 응? 근데 사유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음주운전 했다는 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야. 법정에서 만약에 다투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음주운전 가지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음주운전 했다 안 했다는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에 적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주장을 안 했던 이때 주장을 이거 한 거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안 했죠. 이 당시. 예? 이 주장은 안 했던 여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면 면허 정지 상태에서 네가 운전했다든지 또는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뭔가 더 추가를 해. 근데 이거랑 같아 달라요. 음주운전 했다는 거랑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같아 달라요. 아,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추가를 못해. 그러면 음주운전 했다는 것만 가지고 면허 취소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거야. 그럼 이게 취소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사유를 추가하려고 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음주운전 가지고 면허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면 뭐로 사유를 추가하냐? 생각해봐요. 피고 측에서 이게 음주운전이 나가게 했지만 확실했고 그 다음에 이게 면허 취소 정도에 만취 상태야 0.13 그냥 소주 한 2병 마셨나? 그거 뭐 이제 그럼 음주운전 막 꽐라대 가지고 말이야. 그게 막 여기 뭐 저 그냥 뭐야 저 무슨 CCTV 비슷한 거 찍히기도 하고 말이야. 막 비틀비틀하고 말이야. 불나면 헛소리는 했었고 막 경찰 멱살 잡고 욕하고 말이야. 나중에 결론적으로 경찰서 가서 뭐 혈액을 채취했다든지 음주증 해보니까 막 0.1 뭐 몇 나오고 막. 야 이러면 이런 사유를 왜 되니 귀찮게. 그지? 이게 애매한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0.0 뭐 3인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게 0.02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0.03 가지는 면허 취소가 안 되걸라. 면허 정지는 몰라도. 그래 하여간 면허 취소에는 나에겐 부족한 사유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완빵이지 뭐. 그냥 면허 취소하는 거지, 그지? 불리하니까 된 거 아니야. 피고 측에서 추가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추가 못하는 거죠. 왜? 애랑 같아 달라? 다르니까. 그럼 이것만 가지고 심리를 진행하는 거야. 그럼 면허 취소가 위법이 됐겠지. 그 면허 취소가 위법이 됐지. 면허 취소가 취소됐겠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처분할 때 이런 사유서를 추가했어야지 잘. 음주운전했고 게다가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죠? 처분할 때. 근데 처분할 때 놓친 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놓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때는 좀 신중하게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온거든 피고든 좀 더 이제 시간적인 텀도 있고 막 연구를 하겠지. 지네도 이기려고. 그런 도중에 이걸 발견한 거야. 잘 발견했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건 어때요? 음주운전 했는데 여기는 그냥 만취라고 했어. 만취 상태에서 많이 먹었다든지 음주운전. 근데 여기서 뭐 혈중 그 0.18이다. 이건 어때요? 추가할 수 있겠어요? 추가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같은 얘기지. 만취 상태에서 애가 음주운전 했다라는 거랑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0.18이더라. 같은 내용이죠. 이 정도는 된다 이거야. 동일성이 있다는 거야.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심리가 진행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 추가. 그러니까 처분시랑 재판에 들어갔을 때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변경할 수 있는지 뭐랑 관련 있어요? 이거만 쌤 동일성이 있다 이게야. 누가 봐도 그냥 그래 만취가 0.18이겠지 뭐. 구체로 밝혔네 이게 법정에 가서. 응? 이렇게 보는 거고. 야 그거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야, 그 음주운전했다는 거랑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 또 뭐라고? 저 신호 위반했다고? 진작 얘기하지. 신호 위반했다. 막 나와. 근데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를 못 한다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 하는 거예요. 추가 변경이라 한다. 그렇죠? 내일 해야겠다. 그렇죠? 내일 나머지는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이랑 기판력이랑 이런 효력을 좀 더 설명하고 이제 진도를 내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